안녕하세요. 꿈꾸는 신이입니다. 요즘 날씨가 춥고 우리 집 환경이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꽃대가 한참 올라오다가 얼음 땡 하고 쉬고 있어요. 그래도 이 겨울에 제라늄은 잎들이 제각기 이쁘기 때문에 잎을 보며 마음을 달래고 있어요.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햇빛, 온도, 물, 환기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흙이라고 생각해요. 흙에는 다양한 무기 양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흙에 심겨진 식물에게 물만 주어도 물과 함께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섭취해서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이니까요. 저는 제라늄을 키우면서 흙을 여러 가지로 배합해서 제라늄 전용 흙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배합한 흙에 분갈이를 하면 흙 속에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들어있어서 식물이 잘 자란답니다. 보통 제라늄은 가을에 분갈이들 다 하셨죠? 근데 지금 이때쯤은 흙 속의 영양분들이 다 소실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 한 번은 흙에 영양을 주어야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영양제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제가 제라늄 흙을 배합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며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양제는 즉 비료란 말이죠. 비료란 어학사전에 경작지에 뿌리는 영양물질로 토지의 생산력을 높이고 식물의 생장을 촉진하는 물질로 대표적인 질소, 인산, 칼륨을 비료의 3요소라고 합니다. 비료의 3요소 중 질소는 공기의 5분의 4를 차지하는 무색, 무미, 무치의 기체로 질소 분자를 이루는 원소예요. 식물의 키, 줄기, 잎의 성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광합성 작용을 잘 할 수 있게 하지요. 질소가 부족하면 잎이 누렇게 되고 식물의 아랫잎이 떨어지고 과하면 잎이 진한 녹색으로 과하게 번식되어서 작물이 연약해지고 못 자라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질소 성분이 많은 유기질 비료로는 유박과 퇴비 등을 들 수가 있어요. 또 비료의 3요소 중 E는 식물의 DNA 및 RNA를 만드는데 중요한 성분으로 뿌리 성장, 꽃과 열매 부분에 세포 분열을 해서 발달시키는 꼭 필요한 요소로 새 뿌리나 새잎 등의 식물의 생장점에 관여하고 또 발달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식물의 기본 생리 중에서 에너지 전달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에요. 인이 부족하면 분열 조직 활동의 감소로 개화가 불량해지고 잎과 줄기 성장이 저하되어서 작아지고 가늘어진답니다. 또 칼륨은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을 만들면 이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곳에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칼륨은 단백질과 전분을 만들고 뿌리와 식물의 섬유 조직을 튼튼히 하고 세포 내의 수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서 추위와 더위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 작물의 면역력을 높여서 병충해의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식물에게 영양을 준다고 많이들 만드시는 그 달걀 껍질로 천연 칼슘 비료를 만드는 것이
이 칼륨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칼륨이 과하면 마그네슘과 칼슘 등 성장에 필요한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료의 3요소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질소는 식물의 잎에, 인산은 꽃과 열매에, 칼륨은 뿌리에 영양을 주니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보고 싶고 뿌리를 키우고 싶을 땐 인산 성분이 많은 것, 또 줄기를 튼튼히 크게 키우고 잎의 색을 진하게 실하게 키우고 싶을 땐 질소 성분이 많은 비료를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저희 집 제라늄도 가을에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영양을 보충해 주려고 지렁이 분변토를 흙 위에 올려주고 있어요. 지렁이 분변토는 흙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님 비료라고 해야 할까요? 지렁이 분변토는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적절하게 영양도 많이 주면서 과하게 주어도 탈이 없고 가장 사용하기에 무난한 흙이자 비료라고 생각해요. 보통 다른 퇴비들은 발효를 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지만 지렁이 분변토는 열이나 가스의 발생이 없이 토양의 pH 조절과 각종 효소와 박테리아 등 유익한 토양 미생물로 다양한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렇게 화분 위에 얹어주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흙이랍니다. 또 통기성, 보수성, 보비력이 뛰어나서 식물의 뿌리가 튼튼하고 빠르게 자라게 하는 장점이 있어요. 요즘에 우분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누군가가 사용해보고 이게 좋더라 하면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비료도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환경에 내 식물에 맞는 비료나 영양제를 고르고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료는 과하기보다는 부족한 게 100번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지렁이 분변토를 사용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비료를 사용하시나요? 퇴비, 비료, 거름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퇴비와 비료의 개념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퇴비는 풀, 짚 또는 가축의 배설물 따위를 썩힌 거름이에요. 퇴비는 즉 거름이란 말이겠죠? 퇴비는 비료의 개념이 시작되기 전부터 조상들이 사용해왔고 요소 비료나 복합 비료 등의 비료가 나오기 전에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분변, 즉 똥이었어요. 요즘 유박과 유기질 비료 많이들 사용하시죠? 이 비료들은 최근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개발된 식물 원료를 베이스로 한 비료예요. 유박 비료는 아주까리 부산물, 유채 부산물, 쌀겨, 콩 부산물 등의 식물성 원료를 100%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유기질 비료는 유박의 원료, 즉 식물성 원료와 동물성 원료를 혼합해서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 동물성 원료라 함은 가축분이 포함될 수 있고요. 동물의 뼈가루, 생선 부산물 등을 동물성 원료라고 하지요. 유기질 비료는 일반 퇴비에 비해서 비료의 농도가 높은 게 특징이에요. 또 완효성 비료, 속효성 비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아시다시피 완효성 비료란 길게 천천히 몇 개월 동안 효과를 줄 수 있는 비료로 제가 사용하는 멀티코트 영양제도 완효성 비료에 속하고요. 또 우분, 개분, 돈분 등도 완효성 비료로 밑거름으로 많이 쓰이지요. 속효성 비료란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비료로 보통 복토용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유박은 속효성 비료로 웃거름으로 많이 쓰이지요. 유박은 쓰기 전에 반드시 발효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스가 나오고 곰팡이도 생기고 냄새가 나서 벌레도 꼬일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잎들이 누렇게 뜰 수도 있고 베란다에서 사용하기엔 적절치 않지만 요즘엔 제품들이 잘 나와서 발효 과정을 거친 것이라면 베란다에서 사용도 괜찮겠지요. 제라늄을 키우다 보면 다른 화초들보다 물 빠짐이 좋게 하기 위해서 펄라이트나 마사를 많이 섞어 사용하다 보니까 흙의 양은 줄고 당연히 영양도 줄어들겠죠. 그런데 제라늄은 매번 꽃을 예쁘게 피워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영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영양을 주고 비료를 사용하는 건 필수인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우리 환경에 잘 맞는 비료와 영양제 잘 선택하셔서 제라늄 건강하게 키우고 예쁜 꽃도 많이 보자고요. 지금까지 영상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